파멸,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마침내 3호점과 4호점 개점 당일이 왔습니다. 새 매장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전에 오타니가 썼던 방법을 따라했던 겁니다. 지인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게 한 거죠. 절대 질 수 없는 승부였기 때문에 최상의 효과를 낼 거라 생각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이 두 매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림 주먹밥 하나만 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두 매장에서도 각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여전히 크림 주먹밥이 압도적이었고, 작업 효율과 비용 면에서도 그것만 파는 편이 실적을 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메뉴도 크림 주먹밥을 변형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운 크림 주먹밥, 매실 크림 주먹밥, 닭고기 크림 주먹밥, 원조 크림 주먹밥, 이렇게 총 4종류를 준비했죠. 첫날에는 기대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말 최상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적을 더 올리면 베이카쿠의 브랜드화도 단숨에 진행될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둘째 날 매출은 첫째 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첫째 주의 매출을 넘기지 못했던 겁니다. 하야마와 새 매니저가 저한테 찾아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발한 새 주먹밥의 반응이 별로인 것 같네요. 불안해하는 하야마와 매니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한껏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새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저 또한 내심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매장에서는 겪지 못한 부담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 이 두 매장에서 매출이 안 나오다니. 지난번보다 오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주 고객층인 회사원들도 더 많이 보이는데 오타니와 의논해 볼까? 편의점 건으로 의견이 갈렸던 이후 저희는 서로 서먹해진 상태라 선뜻 연락하기가 꺼려졌지만 이번 일은 아주 중대했기에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는 의외로 순순히 의논해 주더군요. 그 두 가게는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아. 거기 주변에는 새롭고 화려한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는 그 거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크림 주먹밥은 대박 상품이지만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어. 손님들도 설설 물리지 않았을까? 새 상품을 출시하는 건 어때? 새 상품은 이미 내놨어. 크림 주먹밥의 변형이긴 하지만
새로운 맛을 세 종류나 출시했다고. 그래? 오타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죠. 오타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아이디어를 좀 내봐. 오타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스케, 초조해하면 안 돼.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쩌다 매출이 떨어진 건지도 모르잖아. 우리 광고를 내보는 건 어떨까? 그건 돈이 들잖아. 전단을 만들어 돌리는 것도 광고야. 예를 들면 매달 할인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전단을 역 앞에서 나눠준다거나. 컨설턴트라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아니면 가게 앞에서 시식 서비스를 하는 건. 여러 가게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판매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알았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그 뒤 베이가쿠의 광고가 들어간 휴대용 티슈를 만들어서 역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시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함께 하게 되자 불만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벌칙 같다고 구시렁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싫어하더라도 저한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 제 모양새나 평판 따위를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점점 짜증이 늘어서 직원들에게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는 일이 늘었고요. 여태껏 팔리는 걸 당연시 해오다가 주먹밥이 팔리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안 좋은 말까지 듣게 되니 참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매출에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새 매장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출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달을 기점으로 전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매장의 매출은 기대했던 바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구매장의 매출은 20% 감소 정도로 멈췄지만 그동안 전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에 의존했던 만큼 크림 주먹밥의 매출 감소는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새 매장에서는 매일같이 준비했던 400개 정도의 크림 주먹밥을 폐기 처분해야 했고요. 또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니 저는 1호점인 M역 앞 매장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매장에 서서 바라본 광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더군요. 제가 예전에 매장에 있을 때 오던 단골 손님들도 더는 보이지 않았죠. 줄을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던 맛인데 지난 반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주먹밥에 물렸다. 한 번만 먹어봐도 충분하다. 미묘하게 맛이 변했다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설사
진짜 이유를 알아낸다 해도 한없이 허무해질 것 같았습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는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군요.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란 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